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스타트업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편집장 김태현입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스타트업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분들을 모시고 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뭐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 외에도 뭐 투자사 관계자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스타트업 지원기관의 우리 담당자분들 또 열심히 모시고 인터뷰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대여섯 편 정도를 촬영을 마쳤는데요.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 분위기도 좀 바꾸고 예전하고 다르게 소파에서 지금 편안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저희 광고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혹시 우리 스타트업 투게더를 지원해 주실 곳이 있으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여기에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 말씀 드렸고요. 오늘 스타트업 투게더 인터뷰는요. 우리 부행카미노 이수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행카미노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행카미노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이빙 서비스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떤 그냥 생활금융 플랫폼 그리고 뭐 이체나 송금, 편리함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계획과 어떤 목표를 세워나가는데 금융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그 방향을 좀 제시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익숙한 단어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 와중에 좀 또 익숙하지 않은 단어도 들리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오늘 부행카미노가 제공하는 우리 세이블이죠. 네, 세이블이라는 세이블입니다. 서비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대표님은 왜 부행카미노를 창업을 했는지 그동안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증권사 본사랑 그 다음에 투자자문사 펀드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산관리 컨설팅을 통해서 뭐 수백 명의 이제 고객을 직접 컨설팅해 본 국제공인 재무 설계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투자 분야에서 먼저 이제 업력을 시작하긴 했지만 실제로 어떤 일반 대중들을 만나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겪는 진짜 문제는 어떤 투자나 금융상품 가입하기 전, 그러니까 자산관리 밸류체인의 가장 앞단에서 나의 돈을 어떻게 배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세우고 어떻게 저축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같이 하신 분들도 다 그런 공동 창업 하신 거죠? 아니요, 맨 처음에 저는 이제 혼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팀빌딩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CPO랑 CTO를 만나서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저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축은 사실은 뭐 요즘 저축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저축이라는 문제가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거에서 사실 지금 이제 뭐 투자나 가상자산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80%의 사람들은 저축만으로 이제 재테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20%의 사람만이 어떤 주식 투자나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행간에 저축,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저축은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런 거는 좀 오해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반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드하게 좀 열심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이 체계적으로 어떤 저축을 하고 저축을 넘어서 자산 관리를 해나가는 방법을 조금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잘 계획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아직도 네. 이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뭐 저희가 저축을 한다고 하면은 뭐 예금, 적금 아니면 뭐 그냥 계좌에 돈 넣어놓고 뭐 하는 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 열심히 예금하는 거, 적금 드는 거 하는 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금융사나 핀테크 서비스들은 다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이제 계좌를 기반으로 이제 저축을 하거나 자산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개 금융사 혹은 5개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들이 월급을 잘 어떤 생활비, 비상금 또는 각각의 저축 목적으로 나눠서 관리함에 있어서 계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목적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목적 중심으로 돈을 관리할 때 좀 직관적이지도 않고 불편함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 앱을 딱 열었을 때 볼 수 있는 것은 계좌와 잔액뿐이고요. 다시 한번 내가 이것이 무슨 목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런 좀 복잡한, 좀 직관적이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계좌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목적 중심으로 한번 바꾸고, 사람들이 목적을 중심으로 이걸 어떻게 이뤄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해보고 돈을 모으는 그런 서비스로 이제 지금의 어떤 계좌 중심의 시스템을 개선해보고 싶은, 네. 네, 그런 그러면 목적. 계좌 중심의 시스템에서 목적 중심의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더 우리가 이제 좀 와닿을 수 있게 좀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뭐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뭐 사람들은 내가 1, 2년 안에 쓸 돈을 가지고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1, 2년 안에 쓸 돈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사실은 뭐 당장에 뭐를 사는 목표 혹은 뭐 여행 가는 목표, 그 다음에 좀 딥하게는 결혼하는 목표나 내 집 마련 목표, 뭐 노후 대비 목표, 이런 식으로 다 목적들이 나눠지고, 그 목적에 따라서 뭐 현금으로만 운용할지 아니면 투자도 병행할지 기간도 달라지고 금액도 달라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목적들의 차이에 맞게 내가 계좌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목적에 맞게 이제 투자나 금융상품의 가입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차이가 없이 그냥 다 혼동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관리나 투자에 있어서 무분별해지거나 무계획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 은행 계좌도 가지고 있고 B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은행 계좌로 이제 주로 월급을 받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한 목적으로, 예를 들어 용돈은 내가 B 은행으로 옮겨놓고 네. 딱 뭐 한도를 정해놓고 쓰겠다라든지, 나머지 뭐 또 어떤 금액은 A 은행에 예를 들어서 적금을 뭐 정기적으로 붓는다라든지 대충 이렇게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좀 뭐 어떻게 좀 더 달라지는 게 있나요? 어떻게 좀. 일단은 뭐 제 고객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제 고객 같은 경우가 일단 1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근데 그 14년 동안에 겨우 3천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네. 근데 저랑 함께하는 3년 동안에 오히려 7천만 원을 모으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고객이 있는데요. 그 고객이 한 거는 맨 처음에 별거는 아니고 통장 쪼개기를 했고요. 통장 쪼개기를 한 다음에 각각의 이제 목적을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들에 연결되어 있는 계좌에 자동이체를 다 걸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생활비, 비상금 각각의 저축 목적으로 돈이 쫙 자동으로 이동이 되고 나면 생활비 통장에는 내가 딱 사용할 돈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활에 맞춰서 돈을 쓰게 되는 게 아니라 돈에 맞춰서 생활을 적응해 나가고 맞춰 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축하는 습관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돈을 더 잘 모으게 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통장 쪼개기의 장점을 잘 운영하고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계좌에 이제 돈을 이동할 때도 자동으로 저축되도록 하고, 가지고 있는 여러 계좌를 목적별로 또 관리해 나가고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로 저희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이미 복수의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획적으로는 못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고, 네. 좀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의식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우리 서비스다. 저희 네. 서비스가 그렇게 보는 게 가장 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서비스인가요? 네, 쉽게도 할 수 있고, 네. 사실은 기존 계좌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거의 어려웠던, 목적별로 이제 관리를 하려 보면은 계좌 중심의 어떤 시스템들은 계좌의 이름을 바꾸는 수준으로만 운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를 오픈 뱅킹 플랫폼으로 연결을 해서 목적 하위에다가 다 연결을 하면서 목적별로 다 구분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차별점이 있다 보니까 어떤
단순하게 그냥 편리함이 아니라 그런 제약이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고객까지 유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픈 뱅킹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네. 하면서부터 좀 더 쉽게 우리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불가능했지만 오픈뱅킹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제 저희 서비스가 가능해진 측면도 있고요. 오픈뱅킹 플랫폼 때문에 어떤 금융사 선택의 자유가 생기면서 저희 같은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좀 많은 유용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픈뱅킹에 있기 전에는 제가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 은행별로 다 구분돼 있고 예를 들어 한 은행이 아니고 한 은행에 가면은 그 은행 거밖에 못 보고 네. 뭔가 자동이체를 아주 잘 걸어놓고 잊어버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오픈뱅킹이 되면서 한 계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다 볼 수 있고 그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후발로 등장한 인터넷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뭐 20주 적금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뭐 동기부여하는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하고도 우리가 좀 더 차별되는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를 바라보실 때 어떤 은행이나 증권사가 제공하는 계좌 개념으로 이제 바라보시면은 조금 저희 서비스를 이해하시기가 어렵고요. 자산관리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좌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나 돈,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 계획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공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른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26주 적금 혹은 펀세이빙들은 다 적금 상품이라고 하는 금융상품 단위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오히려 그런 어떤 재미적인 측면이나 혹은 더 많은 이자율을 주는 금융상품, 적금 상품들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하다면 그것들을 갖다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구성 요소인 거고. 네. 그래서 이자율이 센 데는 내가 돈을 넣어서 계속해서 적금 비슷한 형태로 뭐 유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내가 목적에 맞게끔 잘 구성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서비스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막 꾸미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희들은 고객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돈을 쓰고 있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축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 저축을 자동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떤 저축 목표를 세워나간지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들의 특징은 사실상 사람들이 내가 달성을 원하는 것,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니즈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 니즈에 맞춰서 저희는 앞으로 어떤 리워드 서비스라든가 사람들이 원하는 여행, 혹은 커머스 이런 것들을 연결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초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 혹은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저희 이제 수익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목적 중심의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금융 서비스 자체가 약간 뭐 자산 관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거 자체로 우리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수익을 취한다기보다는 서비스를 통해서 알게 된 고객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적당한 제품을 추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좀 더 좋은 제품을 커머스 제품과 연결해 준다든지 여기서 우리의 수익을 찾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계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금융사가 아니라 자산관리 서비스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좀 많은 이자율이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적금 상품들은 이미 금융사의 것들을 이용해서 저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자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하고 수익 모델을 찾아 나갈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축 서비스에서 궁합이 좋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게 리워드 서비스입니다. 리워드 서비스는 말 그대로 내가 뭐 광고를 보거나 할 때마다 어떤 특정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자 외적으로 내가 저축을 하면서 그 짠테크라고 부르는 어떤 리워드도 받아가면서 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 접촉 목표 데이터에는 좀 특이한 게 달성률 데이터라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목표로 한 금액 대비 얼마를 달성하고 있느냐인데요. 이 달성률,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금액에 가까워지는 달성률이 높아질수록 그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사고자 하는 뭐 물건이라면 그 물건과 관련된 광고들을 계속해서 띄워주게 되면 어떤 전환율 측면 혹은 광고 단가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서비스가 성장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커머스 서비스, 리워드 서비스 같은 어떤 사람들의 저축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재미를 높이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 나가다가 궁극적으로는 저축 목표를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로 이어가면서 어떤 금융상품을 정말 올바르고 잘 파는 방법으로 거기에 있어서의 강자가 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잘 커가면 좋겠는데 네. 잘 커가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목적 중심의 이 세이빙이라고 하는 저축 서비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해 주셔야 저희가 지금 원래 계획하고 있는 거로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비스를 잘 이용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저희가 고객 한 명을 획득하는 비용을 굉장히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마케팅을 통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수많은 가설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어떤 키워드에 어떤 고객 세그먼트가 반응을 하는지 그거와 관련된 데이터를 계속해서 가설 테스팅을 하면서 저희가 알아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뽑아낸 핵심 키워드들이 통장 쪼개기, 자동저축, 소액저축 이런 키워드들입니다. 그런 키워드들에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2534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반응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한 명의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을 2,000원대까지 낮출 수가 있었고 현재는 더 가설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2,000원 이하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을 확보하는 비용을 낮춰야지만 저희가 작은 돈을 쓰면서도 고객을 정말 많은 모수를 모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저축과 관련된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수익 모델이라는 게 특별히 없기 때문에 네. 고객 획득 비용을 최대한 낮추면서 네. 굉장히 많은 우리 고객을 지금 현재 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투자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성과 몇 명이나 이렇게 오셨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쌓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뭐 좀 공개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사전 마케팅 테스트를 하면서 저희가 사전 고객으로 베타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4,900명 정도의 고객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베타 서비스를 출시한 지 지금 한 7주 정도 됐는데요. 현재는 1,300명 정도가 다운로드를 받은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는 이제 1,300명이 다운로드를 받았고 그 중에 80% 이상이 목표를 수립해 놨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한 사람들 중에 한 40% 정도가 실제로 저희가 저축 시작 패키지라고 부르는 저축을 시작하는 단계까지 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전 마케팅을 하면서 뭐 소위 이제 NPS 조사라고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용 의향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서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스가 한 23점, 그 다음에 전통은행이 마이너스 17점, 뱅크샐러드가 뭐 더 아래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저희 서비스는 한 51점 정도를 기록해서 저희 서비스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베타 서비스를 넘어서 상용 서비스로 넘어갈 텐데 이런 이용 의향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사람들이 좀 쓰고 싶어 하는 서비스다라는 것을 검증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은 이제 베타 테스트를 실제로 이제 시작을 했고, 네. 네, 그동안에 이제 이용 의향을 보였었던 분 중에도 일부가 이미 실제 들어오셨고, 네. 우리가 제공하는 초기 저축 패키지라고 하는 부분에도 일단 들어오셔서 이용을 하시면서 뭐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쓸 거다라는 데이터들이 우리한테 조금 서서히 모이고 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뭐 굉장히 많은 지금 그럼 어느 정도 된 거죠? 우리 서비스를 시작하신 지 회사 설립 이후에? 네, 제가 설립한 지가 2019년 8월에 설립해서 현재 만 3년이 안 되는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또 긴 시간이기도 한데 네. 일단 지금 현재 저축과 관련된 우리 세이블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지금 현재 오픈 베타로 런칭돼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 시드 단계의 투자를 지금 현재 유치하려고 하는 목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좀 투자 유치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투자는 뭐 이렇게 받은 내역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 6월에 저희가 K 엑셀러레이터 핀테크 혁신 펀드로부터 이제 1억 원 정도의 시드 투자를 유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 초에 SQB 엔젤스로부터 5천만 원의 추가 시드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희가 왜 시드 라운드를 계속 돌고 있느냐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2019년 8월에 서비스를 시작해서 서비스는 굉장히 빠르게 만들었지만 오픈뱅킹 플랫폼이라고 하는 금융결제원의 그 오픈뱅킹 플랫폼에 선정되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어요. 총 10개월 정도가 걸리는 바람에 베타 서비스를 오픈하지 못하고 좀 오랜 시간을 보냈고요. 그 바람에 저희가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드 라운드를 계속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단 그 오픈뱅킹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자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획득이 된 거고. 네, 맞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오픈 베타 서비스가 네. 이제 런칭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투자도 이제 시드 라운드도 돌았고 계속해서 돌고 있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아까 핀테크 펀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뭐 저기 핀테크 센터에 입주해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저희는 여의도에 있는 서울 핀테크랩에 입주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 전에는 이제 핀테크 지원센터의 프론트원에 이제 입주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뭐 핀테크와 관련된 뭐 기관에서 입주나 뭐 이런 뭐 지원 사업 이런 데는 많이 하셨네요. 네, 어느 정도 많이 인정을 했고요. 받았다 이렇게 네, 봐도 맞습니다. 될까요? 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오픈뱅킹 플랫폼을 가장 잘 이용하는 회사로 하나은행 뉴비즈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랑 핀테크 지원센터가 연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이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투자를 해달라 사실 이렇게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들이 원하는 아까 시드 라운드고 지금 이미 좀 몇 개 받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마케팅이나 이런 거 진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단계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아까 팁스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네. 저랑 사전 미팅을 하실 때 팁스와도 지금 팁스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좀 많이 키우는데 2억 원 정도의 마케팅비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명의 고객을 확보하는데 2,000원이라고 했을 때 2억 원을 쓰면 한 10만 명 정도를 모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플랫폼으로서의 검증 단계를 좀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좀 수행하기 위해서 10만 명의 고객을 모집하고자 하는데요. 기타적으로 뭐 2억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는 조금 팁스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시드 단계에서는 아까 조금 저희가 스타벤처스라고 하는 회사에 선정이 돼서 이제 일부의 시드 자금은 유치될 것 같고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초계이나 자산 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팁스를 통해서 R&D를 하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자금들도 좀 유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 팁스, 예, 특히 팁스 운영사 분들, 예, 열심히 아마 좋은 팀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아마 열심히 찾고 계실 것 같은데, 예, 부행 까미노도 지금 현재 팁스를 원하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우리 팁스 운영사 분들은 꼭 한번 연락을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그러면은 저희들이 또 뭐 저희가 좀 약간 자랑할 수 있는 좀 투자자분들한테 꼭 이것만 알려드릴 만한 뭐 지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일단 뭐 NPS보다는 이용 의향이 좀 높았다는 게 일단 네. 가장 조금 저희가 서비스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저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근거가 되는 수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융사 제휴도 사실은 이제 하나은행과 제휴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제휴를 하는 이유는 이제 뭐 저희 서비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를 활용해서 저축을 하지만 향후에 뭐 이런 고객도 있더라고요. 뭐 저축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계좌를 좀 트고 싶은데
그런 것도 너희 플랫폼에서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원스톱으로 본인이 필요한 계좌들을 개설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사와 제휴도 보다 확대할 계획이고요. 현재 한 5개 정도의 금융사와 제가 제휴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일단 이 저축 서비스에 일단 많은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일단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아까 획득 비용, 고객 획득 비용 2,000원 이하로 낮췄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더 많은 고객을 많이 좀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마케팅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마케팅을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고객을 모아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 모델과 연결된 리워드 서비스를 저희가 한 10월 정도에는 출시를 할 계획이에요. 근데 리워드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짠테크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워드 서비스는 뭐 토스에서도 하나의 탭으로 이제 중요한 하나의 탭으로 제공할 정도로 이제 인기가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저희 저축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동기부여, 그 다음에 저축을 해나가는데, 저축 습관을 들여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재미와 동기부여로 계속해서 조금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리워드 서비스를 엮은 마케팅 전략을 좀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뭐 리워드 서비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짠테크 이야기도 하셨고 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저축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앱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저축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광고를 좀 노출을 해서 네. 그 광고를 보신 분들이 리워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뭐 저축을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상품으로 뭐 바꿀 수 있다라든지 이런 류를 지금 리워드 서비스라고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에이콘즈 서비스는 돈을 더 벌면 저축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막 채용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이빙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이제 BM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워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그 낮은 이자율을 보완하고 좀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부분으로 좀 작동을 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뭐 리워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을 팔아서 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봄으로써 수익을 얻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일정 금액이 쌓였을 때 실제 현금으로 바꿔서 마치 내 저축에 대한 이자처럼 느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리워드를 통해서 일단 고객 획득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고객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아까 뭐 내가 어떤 목적을 설정을 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쭉 모여야 네. 저희가 이제 단순히 세이빙이라고 하는 저축에서 벗어나서 대표님이 목표로 하고 계신 자산 관리까지 이렇게 확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정도가 모이려면 어느 정도 고객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 30에서 40만 명 정도가 모여야지만 좀 의미 있는 목표 데이터가 모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이제 저축 목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고 그것을 분석해 보면 30% 정도는 무엇을 사겠다라는 목표가 있고 30% 정도는 해외여행 같이 무엇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고요. 조금 딥한 재무 목표,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한다든가 혹은 뭐 은퇴와 관련된 그런 목표들은 나머지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초개인화 서비스로 좀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한 30에서 40만 명 정도, 왜냐하면 그 중에 한 30% 정도만 이제 재무 목표와 관련된 그런 목표들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숫자가 좀 모여야지만 본격적으로 초개인화 서비스에서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 혹은 의미 있는 추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30% 그러니까 30만에 30%가 한 10만 정도는 모여야 네, 좀 맞습니다. 유의미한 결과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거기에 따라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초개인화된 뭐 추천 서비스라든지 금융상품에 대한 추천 아니면 뭐 커머스에 대한 추천 이런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 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대표님은 어느 정도의 기간에 그거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낮은 목표 내지는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패기 있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1년 반 안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유사한 어떤 그
반올림 저축을 제공했던 서비스가 한 1년마다 10만 명,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1년마다 한 20만 명 정도를 모아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서비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속도, 그 이상의 속도로 좀 고객을 모아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5만에서 10만 명 정도의 고객을 모으고 내년에는 한 30만 명 정도의 고객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자신감 있게 그 정도는 모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뭐 대표님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저축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국내에도 이제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있으니까 네, 뭐 핀테크가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랑 유사한 저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좀 있겠죠, 당연히. 네, 저축을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곳들을 만약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투자자분들은 어디를 하고 비슷하지 않냐, 저축하는데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의 차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토스랑 카카오뱅크가 니네 서비스를 따라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네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뭐 항공권이나 호텔을 예약하기 쉽다고 해서 여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 페인 포인트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뭐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간편하고 편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여정을 거쳐서 여행을 할 건지, 그리고 여행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지만 사실은 좋은 여행을 계획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토스나 카카오뱅크와 너네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에 관한 질문은 비유하자면 항공사와 항공사가 여행 산업, 그러니까 여행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와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공사가 여행사를 했을 때 이득도 있지만 분명히 한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여행사를 하면 당연히 여행 상품을 만들 때 대한항공을 포함시켜서 이제 여행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가성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계와 제한사항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여행사 비즈니스에 있어서만큼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단 자산관리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와 돈, 금융상품을 금융사의 경계 없이 내가 보유한 혹은 내가 원하는 모든 금융사의 금융상품과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력도 가질 수 있고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이게 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계좌를 만들어 준다는 곳,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 우리 인터넷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이 이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좀 재미있는 금융 상품, 적금 상품 같은 걸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것만 있다고 해결되는 건 분명히 아니다. 우리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어보실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그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마무리할 때 또 투자자분들이 뭐 대표님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우리 팀의 역량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우리 네.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증권사랑 뭐 투자자문사 펀드 매니저, 그다음 직접 자산관리 컨설팅 회사를 운영해 본 경력이 있는 13년 차 국제공인 재무설계사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CPO, PO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위원회 또는 ABL 생명 등에 초빙되고 있는 어떤 핀테크 전문가로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CTO는 이제 뭐 84만 MAU 서비스, MAU 84만 서비스랑 MAU 61만 서비스를 상용화해보고 운영해본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개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또 추가 채용 이제 합류하기로 거의 얘기가 마친 사람들도 좀 소개를 어필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리워드 서비스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리워드 서비스 출신의 PO가 합류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어떤 계열사에 개발자도 함께 합류하기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역량들은 충분히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부행 까미노 같은 경우에는 쭉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계좌 중심의 우리 금융 자산 관리 서비스를 목적 중심의 서비스로 바꾸고 싶은, 그리고 결국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산 관리 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팁스 투자를 원하고 있고요. 팁스 투자는 아까 밸류는 뭐 회사 가치는 만약에 밝힐 수 있다면 어느 정도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팁스 투자 같은 경우에는 프리 기준으로 19억 정도의 밸류로 좀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요. 투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1, 2억 정도의 모집 금액을 네.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팁스까지 같이 해서 이제 R&D 자금까지 하면 한 6, 7억 정도. 네. 그 정도면은 한 2년 동안 충분히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가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고요. 대표님께서 저기 뭐 투자자분들이 저희 인터뷰 생각보다 많이 보십니다.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어필 한번 해주시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생활금융 플랫폼, 어떤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들은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자산 관리라고 하는 섹터에서는 아직 플레이어들이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정말 대중화하고 대중적인 자산 관리 서비스의 섹터에서만큼은 가장 앞서 나가고 선도해 나가는 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 오늘 부행 까미노의 우리 이수영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많은 인터뷰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들을 우리 찾고 있다. 또는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도 괜찮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좋은 장비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 후원해 주실 분들, 여기가 후원 데스크입니다. 여러분 다음부터 여기에 노출할 수 있으니까요.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수영 대표님 수고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